안녕하십니까. 생명샘 TV입니다.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청년 100세라는 주제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1960년대에 53세, 1980년대에는 65.9세, 1990년도에는 71.3세, 2018년도 통계로는 83세가 되었습니다.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100세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건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후를 병상에서 보내는 삶과 죽는 날까지 활동을 하며 사는 삶 중에서 선택한다면 당연히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아가는 노후일 것입니다. 노후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의 건강은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내용이 미래의 나의 건강 상태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 마음 씀씀이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운동은 얼마나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좋은 물은 충분히 마시고 있는가, 이러한 현재의 내 삶을 채우는 내용들이 미래의 내 몸의 건강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청년 같은 노후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세월을 이기고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힘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노후의 많은 세월을 요양병원의 침대에서 보내야 하는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누구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청년과 같은 노후를 보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삶의 어려움에 쫓기다 보니까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력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여력은 있는데 건강에 별 관심을 갖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건강에 관심이 있고 여력도 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들입니다. 100세 시대의 청년과 같은 노후를 예비하고자 생각하시는 분은 현명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현명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늘 청년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원칙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몸은 한순간에 병이 들거나 한순간에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몸은 먹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 또 세 번째가 우리의 몸의 치유와 회복은 조건이 되면 우리 몸 스스로가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오늘 내 삶의 내용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늘 청년과 같은 삶을 살고 그리고 청년과 같은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우리의 몸은 한순간에 병이 들거나 한순간에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온 우리는 약의 효능으로 인하여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 한순간에
치료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대증 치료를 하는 약의 효능을 경험하면 누구나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회복을 하고 청년과 같은 노후를 준비할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세포들은 생명활동을 합니다. 생명활동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생성되고 성장하고 소멸되는 과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인체의 각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 단위는 세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세포입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세포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같은 세포들이 있는가? 아닙니다. 오래된 세포는 소멸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성장하고 또 소멸되면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오장육부를 이루는 장기들부터 근육, 신경, 골격, 혈액, 피부, 모발 등등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다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들은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세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포들이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되는 과정을 순환하는 과정을 이 순환이 잘 되어서 세포들이 건강하고 이 세포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이 건강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 각 기관들이 서로 연합해서 몸 전체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것 이게 건강한 몸의 상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세포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건강을 잃어버린 세포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자기 역할을 못하는 기관으로 말미암아서 몸 전체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병증이라고 합니다. 어느 기관에 속해 있는 세포가 죽어가냐에 따라서 다양한 병증으로 나타납니다. 근육을 구성하는 세포에 이상이 생기면은 활동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연골을 구성하는 세포가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 가지 관절염에 걸릴 것입니다. 간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간 질환에 걸리겠지요. 뇌 세포에 있는 어느 세포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병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겼는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서 원인을 제거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진정한 치료가 될 것입니다. 만일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 문제는 세포들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외부 충격에 의해서 뼈가 골절될 수가 있고 근육이 파열될 수가 있고 혈관이 파열되고 신경세포가 끊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제자리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뼈는 뼈끼리, 근육은 근육끼리, 신경세포는 신경세포끼리, 혈관은 혈관끼리 자기 자리를 찾도록 조치를 해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고 회복해서 다시 연결되는 상태를 회복되는 상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균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먹지 못하면은 영양제를 투여하거나 하면서 몸 스스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주는 일입니다. 결국 치료되는 것은 몸이 스스로 치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나 상해 그리고 뱀에 물렸거나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아니면 모든 질병은 한순간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세포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망가지고 세포들이 서서히 죽어감에 따라서 병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병증이 나타날 때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청년과 같은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병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병은 오랜 기간을 지내면서 세포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망가지므로 서서히 세포들이 힘을 잃고 죽어감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포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해결책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세포가 완전히 회복될 때에 청년과 같은 몸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치료와 회복은 결코 한순간에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포들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또 이 세포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하더라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다시 회복해서 생성, 성장, 소멸하는 사이클을 잘 갖추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보통 이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을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평균 3개월이라고 합니다. 혈소판과 같은 것은 일주일이라 그러고요. 골격과 같은 경우는 1년, 2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몸이 회복하여서 이 활력을 얻고 청년과 같은 몸을 만드는 데는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죠. 그럼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니까 근본적인 회복은 불가능한 일인가? 아닙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조건을 만들어주고 유지시켜주면 우리 몸은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회복하는 기관과 회복하는 정도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노력을 시작하는 시점의 건강 상태와 또 얼마나 정확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의 회복이 한순간에 일어날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약을 먹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좋은 보약을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현대의학이 사용하는 약의 효능으로 인하여 생긴 오해입니다. 약은 위급한 상황에서 병의 증세를 조절하여 주는 것입니다. 심각한 병증을 조절해 주므로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에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바로 없어집니다. 병증이 없어졌다 해서 병이 나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증상만 조절한 것이지 병이 나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기 쉬운 예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또 있는 인슐린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췌장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그 인슐린을 사용할 수 있는 작용 기전이 회복됨으로써 이 조절이 될 때의 진정한 치료입니다. 그러나 췌장 세포는 살아나지 않았는데 인슐린을 넣어주면 당 조절이 되지요. 인슐린을 넣어서 당 조절이 됐다 해서 췌장 세포가 살아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약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어떤 음식이 몸의 상태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몸이 좋아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특정 음식을, 보약을 계속 먹는다 해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삼 녹용과 같은 좋은 보약을 먹을 때에 일시적으로 건강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무와 같이 날마다 먹는다고 하면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청년과 같은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지혜로운 분들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이나 보약 같은 것을 먹고 일순간에 회복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한순간에 노화되거나 한순간에 병들지 않습니다. 또 한순간에 병이 낫고 젊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세포가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 조건을 유지시켜주면 우리의 몸은 반드시 스스로 병도 극복하고 젊음의 활력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같은 노후 생활은 우리 몸을 올바른 방법으로 돌볼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돌보기를 원하는 지혜 있는 분들은 알아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몸은 한순간에 병이 들거나 한순간에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꾸준하게 유지시켜 줄 때에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몸이 청년과 같은 몸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